네, 네, 유진님 이어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도깨비는 세상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벽하게 모델링해서 그 원작, 그거를 연산하는 슈퍼 투어링 머신, 컴퓨테이션 도깨비,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어링 머신이 있다면, 우주가 하나의 투어링 머신이라면, 하나의 컴퓨터라면, 음, 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벽하게 그가 모델링을 하고 있으면 디터미니스틱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론의 배경으로 우리가 우주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클라우드를 보면 되게 복잡하지만 세상이 우주가 사실은 심플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면 이 심플한 프로그램 패턴이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 복합 이벤트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면 과연 그 심플한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심플한 프로그램 작성하고 있진 않잖아요. 약 인공지능에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죠. 네, 근데 네, 이러한 질문에 뭐냐면 그 핵심이 되는 우리가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완벽하게 모델링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게 있을까라는 심플 프로그램이라는 질문에 1980년대 초반에 셀룰러 오토마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분이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는 간단한 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룰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까만색이면, 그거 보셨죠? 기사 보셨죠? 그 그림. 네네네. 그러니까 까만색 점하고 하얀색 점이 내 오른쪽, 왼쪽에 있는 까만색 또는 흰색 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내 상태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256개 심플한 룰이 있는데, 그 확장하는 거 보면, 패턴이 계속 진화하는 거를 보면, 디터미니스틱하게 계속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반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음, 이게 룰 30은 마치 수학에서 파이와 같이 랜덤 패턴이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그 울프람 아카데미아에서는 이 룰 30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그 게임을 해요. 컨테스트를 해요. 음, 근데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이 같은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분의 이론은 뭐냐면 슈퍼 그 투어링 머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투어링 머신이 연산이 파이 같은 거는 3점 무리수가 이렇게 쭉 간다면 예를 네. 들어서 패턴이 반복하는 게 없다면은 무리수가 된다면은 튜어링 머신이 계산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퀀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간 이게 이분이 아니고 철학적으로는 그 피타고라스 제가 수학을 모르는데 피타고라스의 그 루트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에피소드가 아시나요? 아니요, 잘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피타고라스는 모든 세상이 수로 설명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수로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조화롭고 네, 숫자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현상은 완벽한 숫자의 조화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루트 2를 발견한 거죠. 무리수 파이 같이. 음, 근데 거의 종교 같았으니까 피타고라스 학파는 그래서 이제 학도들한테 야, 조화로운 수의 세상이라는 이게 무리수 때문에 하면 안 되니까 이걸 비밀에 붙이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였다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도. 그러니까 심플한 프로그램에서 파이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우주의 복잡한 현상을 이분은 하나의 심플한 프로그램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슈퍼 튜어링 머신을 이제 제시를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러한 심플 프로그램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공간과 타임이 디지털 물리적 관점에서는 무언가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뉴턴의 공간과 상대성 원리의 시간 이런 것들을 일단은 다 무시하고 질문을 해요. 새롭게. 그래서 공간이란 우리가 움직여서 정확하게 속도와 방향을 보고 뉴턴 물리학은
정하잖아요. 그래서 네. 보어의 모션이나 이런 법칙을 해서 정확하게 계산해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공간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공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자가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원자의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탐스 오브 스페이스. 그러니까 그 원자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 지금은 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원자들이 양자 역학이 왜 나왔냐면 퀀텀이라는 게 이렇게 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공간의 그 통로가 없이 뛰어다녀 리브를 한다 그래서 그게 양자 역학이 되고 양자 역학의 이름이 거기서 붙여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공간은 그 공간에 특정한 네트워크 통로가 있다. 시간에 따라서 원자가 공간에서 움직이면 그래서 시간은 그래서 패턴과 모션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라고 정의를 해요. 공간은 원자의 공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래서 원자의 움직임의 패턴을 해석하면 좀 다르죠. 라플라스의 도깨비는 뭐라 그랬냐면 원자의 움직임의 패턴이 아니고 원자의 현재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알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분은 얘기한 게 원자의 움직임의 패턴을 해석하면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 원자의 움직임이 임의적인 게 움직임의 패턴. 아니라 그것에 그렇죠. 패턴이 있다. 그 패턴이 있다는 거는 그 패턴의 일정한 양식을 마치 프로그램의 패턴처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사회 현상을 패턴을 잡아서 코딩을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자연계에서의 이 원자의 움직임도 일정한 패턴이 있다. 이런 말을 전제를 하는 거죠. 이 이론에서. 이분이 이제 기본적인 거로 갖고 있는 철학 사상은 뭐냐면 모든 사건은 또는 모든 존재는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주 아까 지금 제목이 우주의 그 원인을 밝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사건 존재는 어, 이유라는 게 있다. 우리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더 옵저버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겪고 있는 이유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양자 역학으로 보이는 거죠. 이유를 모르니까 모든 게 랜덤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자의 패턴은 그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고 하고 이거를 커절 인베리언스라고 불러요. 커절 인베리언스는 지금 머신러닝에서 백프로포게이션 같은 거나 아니면 커절 인베리언스를 찾는 거는 함수에서 원을 구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는 원의 정확한 넓이를 못 구하잖아요. 그렇죠. 투어링 머신은 3.1419 어디서 끊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케이오스 이론은 뭐를 얘기하냐면 복잡성의 이론의 그 근본적인 거 극으로 가면 이제 카오스 이론이랑 부딪히는데 예를 들어서 3.14를 투어링 머신이 계산을 하면 날씨가 맑은데 3.141 뭐 이렇게 그 다음 숫자를 집어넣으면 눈이 온다는 거예요. 카오스 이론은. 그러니까는 그 복잡성을 얘기하는 거죠. 나비 효과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원을 못 구하잖아요. 사각형 원을 대입해가지고 이제 미분으로 만약에 커절 인베리언스 원에 가깝게 가잖아요. 근데 못 간다는 거죠. 투어링 머신. 불별의 진리를 메저먼트에서 찾으면 안 되고 수학에서 찾으면 안 되고 이분은 움직임의 패턴, 로직에서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해해도 될까요? 그 유진님 네, 말씀하신 게 그럼 파이처럼 음, 무한에 가깝게 숫자에 나열이 되는 바로 그 지점은 이론적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으니 이분은 그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이분이 문제 제기한 것들의 원자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포착을 하는 순간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렇죠. 이해해도 될까요? 패턴 알면은 예측 가능하죠. 지금 딥러닝이 패턴 읽어서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죠. 패턴을 알면 사실 다 아는 건데, 그거를 패턴을 지금 이제 음, 몇 가지 이분이 말씀하시는 한계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한계까지 오셨어요, 지금. 먼저 원자의 공간에서 움직이는 그 패스가요.
조슈아 바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우주는 세상은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스테븐 울프람 교수는 하이퍼그래프라고 불러요.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스테이트 머신, 하이퍼그래프. 이분은 그냥 이 영역, 불별의 진리가 로직이 있는 그 논리 영역은 하이퍼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철학적으로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로 가면 이 불변의 진리 이데아라는 게 있었죠. 객체라는 게 있었고 플라톤은 뭐라 그랬죠? 폼이 있다 그랬나요? 폼이 있다 그랬나? 그래서 로직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이데아를 만드는 로직이 있다. 이 제자는 소크라테스에서는. 그래서 그 로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는 객체를 말하니까는 라플라스의 도깨비죠. 라플라스의 도깨비인데 이 패턴을 얘기하는 거는 약간의 플라톤을 얘기하는 폼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루컨 박사 우리가 했던 분, 이분도 불별의 진리를 얘기했죠. 왜라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는 수직적 인과관계를 아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핵심으로 얘기한 거는 하이퍼그래프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 안에서 끊임없이 사건을 업데이트한대요. 그러면서 진화를 한대요. 멈추질 않는다는 거죠. 정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이 세상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우주의 인과적 그래프를 찾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는 그 한계를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 한계는 뭐냐면 라플라스 도깨비는 세상 우주 밖에 있는 도깨비예요. 근데 이분의 슈퍼 투어링 머신의 도깨비는 우주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주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 안에 있다. 네네. 우주 안에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게 답답해 미치겠대요. 그러니까 뭐가 답답한지 렉스가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어떤 순서로 사건이 벌어지는지 관찰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건 아까 얘기했던 나중, 것처럼 그 예, 속에 예, 예.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사건이 어떤 순서로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사건은 막 병렬적, 비동기적, 그러니까 시간이 수만 가지잖아요. 내 시간이 네, 있고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이제 다른 시간들이 존재하고. 슈퍼 투어링 머신 방식은 어싱크로너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간의 흐름이 하나만 있는 거죠. 리니어한 거죠. 시퀀셜한 거죠. 그래서 병렬적으로 프로세싱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려면 한 사람이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 사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주에서 담기 위해 수많은 각자의 서버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싸게 된다는 컴퓨테이션 도깨비는 굉장히 비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그 커절 그래프를 자연이 그게 브릿지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사람은 언어가 세상이 이해가 되는 게 자연어로 돼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는데 머신은 자연어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이 커절 그래프를 하려면 자연어로 프로세싱을 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범용 인공지능 이런 도깨비에 제일 가까운 게 뭐죠? 현실 세계에서는 네네. 현실적. 지금은 모든 과학자들이 지향하는 인간을 닮은 범용 인공지능 아닐까요? 지금 쓰고 있어요. 좀 많이 쓰고 있고 현재 누구나 알고 있는 거.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엄청난 철학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거기 막 들어가고 막 지금 난리 났죠. 그게 뭘까요?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네,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은요. 정확히 말하면 프루프 시스템이에요. 검증해내는 시스템. 아까 말씀하셨죠. 셀프 코렉션이 돼야 된다. 아까 그 진화하는 다윈의 도깨비도 스스로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이 스스로 고치려면요, 뭔가를 맞다 하고 인증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맞다고 인증하는 거는 사람뿐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자동화하는 거는 누구나 해요. 태스크 오토메이션은 누구나 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게 이제 범용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블록체인은 너무나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노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데이터에 시간 순서대로 우리 노드를 만들자, 연결하자 그런 거예요. 암호화해서 연결하자. 그 이론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이론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NFT가 나오고 뭐 디앱이 나오고 뭐 비트코인이 나오고 코인이 발행되고 금융 시스템이 나오고 엄청난 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요. 이게 프로프 시스템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프로프 오브 워크를 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 같은 거는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설명이 될 텐데 아무튼 프로피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블록체인에서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또 철학적으로 이론을 물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스티븐 울프함이 그걸 또 얘기하고 스티븐 울프함 씨는 그 블록체인 카다노라는 회사의 허스킨슨이라는 그 음. 이더리움을 같이 세웠던 뷰처릭이랑 같이 세웠던 카다노라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하는데 그분이랑 같이 이제 또 결합을 한대요. 프로프 시스템을 만드는 게 다음 프로젝트래요. 그러니까 많이 가신 거죠, 이제. 많이 검용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분은 우주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블록체인을 보면서 또는 우주랑 왜 우리가 이거를 스테븐 올프만 바라보면 우리가 메타버스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우주인 거야. 그럼 메타버스에서 원자와 같은 최소 단위는 무엇일까? 그 로직 공간은 뭘까? 메타버스에서. 이제 그게 스마트 컨트랙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퍼그래프가 스마트 컨트랙인데, 그러니까 인과 모델인 거예요. 그대로 되는 음. 약속된 합의 알고리즘. 그게 음. 자동화된 게 자유화를 실현한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블록체인에서는 다오라고 불러요. 스스로 그냥 그 다윈의 진화로 인해서 스스로 오토노머스 다오 분산된 자동화된 조직 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진짜 범용 인공지능이요. 그렇게 된다면. 네, 그래서 이제 이분 얘기를 마저 하자면은 그래서 공간은 시간에 지배받는 이제 로직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벤트의 패스웨이다. 노드의 불변의 진리 통로다. 그다음에 메시지 통로다. 스마트 컨트롤이다. 그죠? 그다음에 뉴런 패스웨이 이게 뉴럴넷이에요. 뉴럴넷 그런데 메시지 통로가 스마트 컨트랙은 언제 몇 시에 약속된 대로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인증해 주는 거예요. 프로브해 주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음. 이제 세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이 있고 그다음에 되돌릴 수 없는 것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감사하고 이 세 가지 기능이거든요. 음. 네, 그게 이제 범용 인공지능의 핵심 기능이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 유진님이 얘기하신 거에 설명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좀 짚어봐 주세요. 정리하는 네, 측면에서. 그때 네, 스티븐 울프함 박사가 이야기하는 본인의 그런 이론은 우주의 여러 노드들의 연결의 합집합이다. 그것이 가까운 노드들 또는 먼 거리에 있는 것들과 연결되는 지점으로 해서 하나의 구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우주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물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나의 배경, 그 바탕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러한 우주, 노드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 자체가 하나의 주체다. 그래서 대단히 이 공간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마치 패턴처럼 약속되어 있는 그 무엇.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프로프 시스템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런 지금 이제 딥러닝 방식의 딜레마가 이제 그런 게 설명이 되지 못하는 그런 건데 예측 가능하고 인과관계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적인 것, 그런 의미에서 패턴이 발견된 것, 그것을 지금 우주에 대한 것으로 대입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이제 전제의 가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스마트 컨트랙은 사람의 그 세상의 비즈니스를 모델링 하잖아요. 스마트 컨트랙은. 네네. 네, 정확하게 모델링 하잖아요. 네네. 디터미니스틱으로. 그것도 컨트랙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똑같은 로직이 과학에도 존재를 한다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 최소 단위를 원자로 보는 거고요. 원자의 패턴으로. 메타버스에서는 이벤트의 패턴으로 보는 거고요. 스마트 컨트랙에서.